네, 습관성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수태환이나 또 다른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 번의 유산도 상당히 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데 보통 이제 3번 연속 이 자연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습관성 유산이라고 이렇게 병명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성 유산이 생기는 원인과 또 그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이제 뭐 밝혀진 것도 많고 아직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번 연속으로 유산이 일어났다 그러면 습관성 유산이라고도 진단을 받게 됐는데 요새는 2번만 습관성 유산이 일어나도 그거를 이제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습관성 유산이 반복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2번만 돼도 3번째에서는 사실 거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임신을 하는 경우에도 유산할 확률이 한 20%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서도 그렇게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2.3%에 불과하고요. 이게 3번 연속 되는 확률은 0.34%에 불과합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문제가 없는데 유산이 2번 연속으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연속으로 습관성 유산이 생겼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0% 문제가 있는 거니까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산이 만약에 3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유산이 일어날 확률이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빠른 시기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원인 불명의 어떤 습관성 유산이 반이나 됩니다. 50% 정도는 원인을 모르는 상태인 거고요. 그중에 일부 한 20% 정도는 어떤 면역학적 원인이라든지 인지질 항체 증후군 같은 어떤 항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면역학적 내분비계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원인 불명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이 동일한 주수에서 그 습관성 유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유산이 뭐 임신 한 15주에 일어났다. 그러면 2번째 유산도 그때쯤 일어날 확률이 크고 3번째 유산도 그때쯤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에 닥쳐가지고 치료를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좀 소잃고 이제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예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 기간이 지나서도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지 그게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주에 그 습관성 유산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안전하게 15주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요.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하게 더 치료를 받으셔야지 이제 내가 좀 안전하게 이제 유산 없이 넘어가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방적인 치료가 꼭 이제 필요한 게 습관성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산후조리를 위해서 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셔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37일에서 한 100일 정도까지 산후조리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출산과 다르게 유산 후에는 별로 이렇게 조리나 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수 원장님, 유산 후에도 당연히 몸 조리가 필요한 거죠? 예, 그 산후조리는 우리가 보통 다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유산후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낳질 않았기 때문에 보통 소파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유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호르몬적인 변화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출산에 맞춰가지고 호르몬 변화가 왔기 때문에 유산후조리가 산후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는 대개 그 유산이 보통 생긴다고 하면은 10배만큼의 어떤 조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이 그 유산 후 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과일을 만약에 딸 때 과일이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과일이 다 채 익지 않았는데 잡아서 당기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무에 더 상처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저절로 떨어진 과일나무보다는 억지로 당겼을 때의 나무가 조금 더 상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산 후의 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산후 조리에는 마음의 어떤 상처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산후조리는 보통 산후조리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얼굴을 뵈면 너무 힘든 기색은 있지만 마음이 너무 슬프거나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산후 조리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마음의 병이 같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것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후 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산후 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그 유산으로 생기는 어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해결을 하면 또 자궁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궁이 다음 임신을 위한 그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산후 조리가 산후조리 못지않게 10배나 중요하다고 보통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후 조리의 어떤 그 섭생법 중에 한 개가 그때까지 다음 생리할 때까지는 성관계도 꼭 하지 말고 탕욕도 웬만하면 조금 좀 줄여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유산 후에 또 한약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큰 경우, 너무 슬퍼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한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에도 타격을 주고 우리가 오장육부에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귀비탕이라든지 소요산 같은 약을 이제 쓰게 되고요. 우리 몸이 너무 허약한 사람들, 허약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팔물탕, 보호탕 같은 약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산후조리에서 가장 첫 번째 약은 이제 생화탕이나 군기조혈염 같은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보통 쓰게 됩니다. 소파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 약물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로라든지 불필요한 어혈이 보통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치료가 1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산후풍처럼 통증이 있다, 관절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환기, 개질, 오물탕 같은 다른 약재를 또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우리 김현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 자연유산 후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임신을 시도하시지 않는 게 다음번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임신과 출산 또 유산 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우리 예전부터 어머님분들이 찬바람이 몸에 들어와서 온몸이 쑤신다, 또 관절이 아프다, 또 찬바람이 싫다, 뼛속이 시리다, 이런 증상들을 보통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이 산후풍에 대한 정확한 이 원인과 증상, 도대체 산후풍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 우리 김현수 원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산후풍이라는 게 협의, 좁은 의미로는 이제 관절통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 관절이 많이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라는 게 이제 산후풍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냉감이라든지 너무 팔이 시리다든지 아니면 저리다든지 하는 감각 이상을 또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해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한 분들, 그런 분들은 불면증도 있고요. 이런 산후 정신적인 문제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로감이나 무기력함 아니면 과도하게 땀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이 산후풍의 원인은 결국은 허약한 겁니다. 몸이 보통 원래 허약하지 않는 분들도 산 후에는 기혈이 많이 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혈이 허한 상태에서 외부 풍이나 어혈과 함께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산후풍이 보통 생기게 되는 거고요. 현대의학적으로는 릴렉신이라는 그 호르몬 분비랑 관련이 보통 있다고 보는데, 인대가 약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대가 약간 늘어나면서 출산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런 약해지는 상황들을 산후 기혈 허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후 보약이라든지 어혈 제거 약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됩니다.